그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닥쳐오자 병한 일가의 생활은 기막히게 되어갔다. 아무 수입이 없이 그 형이 예전 친구에게서 취해오는 돈과 염치체면 없이 건달이 노릇을 하여 잡는 돈으로 살아오는 터이라 이따금 끼니를 굶는 것은 예산일이 되었다. 병환의 앞에 수없이 갈아들이는 취직자리도 그렇게 무진장은 아니었던지. 답답하니 40원에라도 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도 쉽게 나서지 않아졌다. 봄, 여름, 가을은 졸업할 때 지어 입은 봄 양복으로 어떻게든지 출입을 했으나 겨울이 탁 닥쳐오니 병환은 방 안에 갇혀 앉지 않을 수 없었다. 동서 입던 학생복은 귀향할 때 고학하는 친구에게 벌써 벗어주었고 단벌옷은 봄옷이니 그는 참 방에 종일 틀어 박혀 있다가 그 형의 집에 들면 두루마기를 얻어 입고 간신히 문밖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는 목도리도 없이 소름 끼친 뒷밤에 쓴 냉소를 띄우고 친구의 사랑으로 찾아다녔다. 그는 졸업한 후 오늘까지 근 1년 동안을 돈이라고는 손에 쥐어보지 못했었으나 술과 담배 피는 양도는 무척 늘었었다. 저놈의 자식, 대학 졸업을 했으면 제일인가? 왜 일 없이 밤낮 남의 사랑에 눌러붙어 멀쩡한 자식을 끌고 요리집에 못 가서 애를 쓰노? 친구의 마누라나 아버지들은 모조리 병환을 미워하고 욕하였으나 병환 자신은 꿈에도 그 미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는 비록 곤궁한 신세이나 돈 있고 중학 졸업도 못한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놀러 다녀주는 것이 영광은 못될지라도 불쾌하거나 싫어할 리는 없으리라고 믿었으므로 모양은 초라하나 친구의 요리집에 가는 데는 상자를 점령하는 버릇까지 들고 말았다. 그는 비록 불청객이 자례로 요리집 가는 친구에게 따라가기도 점점 무관하여져서 나만 공수를 밤낮 얻어먹기 미안하네. 나도 돈 있으면 한턱 하고 싶네. 하던 체면도 차차 사라지고 자존심도 우월감도 억제심도 어디로 달아나는지 턱없고 미움받는 공술에 공연히 주량만 늘리게 되었다. 그의 집에서 끼니를 자주 굶게 됨을 따라 그는 취직보다 무엇보다 제일 앞서는 문제는 어디서 누가 한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으므로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엿보다가 혹은 권하고 혹은 예언하듯 혹은 억지로라도 한턱을 시켜 우려먹기도 일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도 이따금 너무 억지의 술을 얻어먹고 돌아오면 이거야 참 거러지에 칠배가 있나 하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으나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 울분하여 한숨만 짓다 마는 것이었다. 대학 출신인 당당한 장래 청년 실업자가 될 이병환이가 고등불황자 룸펜으로 진출하게 된 지 몇 달이 못 되어 그의 친구라는 친구는 모조리 서로 마주칠까 몸소리를 내기까지 되었다. 친구들이 그를 만날까 울겁을 하며 요리집에 가든지 무슨 회합을 하든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못난 놈이 되었던가 하고 반성이나 자책은 할 생각이 없고 도로이 죽일 놈들 어디 보자. 기어이 이 턱을 빼앗아 먹고는 말이라. 니놈들이 아무리 건방거려도 팔 까먹고 늘어서서 보면 세상의 대의도 또는 기생들까지라도 너의 놈들을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몸을 잘 장식하고 있는 까닭에 너의 놈을 제일로 여기는데 불과하다고. 그는 가슴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지금의 병환에게는
양심이나 자존심을 가지지 못한 만큼 나날이 그 생활은 핍박하여 갔던 것이다. 평안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오직 그의 친구며 친구들의 아내, 부모들뿐만 아니라 고종 사초 누이까지도 동경선 처음 나오는 날과는 대의가 첫째 처양지차로 달라졌다. 요즘은 그에 대하면 비웃는 것이 인사가 되었다. 오빠는 늘 그리고 놀아서 어떻게 해요? 좀 염치가 있어야지. 첫째 큰오빠 때 보기가 창피하지 않아요? 하고 복가대는 것이었다. 예, 듣기 싫다. 낸들 이러고 있기를 자원하는 줄 아니? 에이, 지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고. 너보다는 좀 더 알고 있을 터. 염려 마라. 어디 중매나 좀 하렴. 하하, 오빠도 내가 그렇게 권할 때는 바로 안 하겠다더니. 누이는 감점 없이 입을 삐죽거렸다. 예, 너니까 부끄럼 없이 하는 말이다마는 어디 그럴듯한 색이 없니? 이미 철면피가 된 병환이었으나 자기가 이 누이에게 돈 있는 여자에게는 장가를 들지 않으려고 하늘같이 버티어 보였던 때가 있었느니 직접 돈 있는 색시에게 중매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럴듯한 색시라니? 오빠의 이상에 맞는 여자 말씀이요? 이상보다 좀... 그런 누이가 그럴듯이란 말의 의미가 돈이 있는 하는 말을 암시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파고 물음에 대답하기가 간지러워서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오빠야 돈 있는 집 색시는 죽어도 원치 않을 터이고. 누이는 어디까지든지 비꼬았다. 돈 있는 집 색시라도 괜찮다. 그는 이렇게 정색을 하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하하하, 오빠도 이제는 글렀어요. 졸업하고 나온 직후였다면 나도 너도 하고 시집 오려던 색시가 많았을 텐데. 이제는 고등불황자요 건달이 상건달이라고 아무도 시집 안 오르는데요. 누이는 침끝같이 날카롭게 피육을 하였다. 하하,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그리 말고 돈 있는 집 외딸이나. 그는 누이의 찌르는 듯한 말이 가슴에 조금도 자극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무리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농담같이 말을 붙이는 것이었다. 아이쿠나 오빠, 부잣집 외딸은 남편의 뺨을 막 친대요. 병화는 누이가 아무리 다 잡더라도 자기가 부잣집 색시와 결혼할 결심은 이렇게도 굳고 변하지 않는다는 듯이 싱글싱글 웃으며 그럴 리야 있나 치면 두들겨 맞기도 하지. 그까짓 거 문제가 되나? 이제는 오빠도 사람이 되나 봐. 그런데요, 오빠 내 말 좀 듣겠어요? 누이는 태도를 일변하며 정색하며 말을 꺼냈다. 오빠, 나는 이래 봐도 날마다 오빠를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해 왔어요. 그런데 오빠는 지금 바른 말을 하면 불황자로 세상에 인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오빠는 오빠가 제일인 것 같지만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데야 어떡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병환으로 하여금 노동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자기 남편은 매인 몸이라 여가가 없지만 자기는 아내도 없으니 여가가 많이 있는 까닭에서 지금까지 저축한 돈도 있고 소작으로 준 전지도 있고 더구나 지난해에 국유지를 1만 5천여 평 대부해 놓은 것이 있으니 여기에 과수도 심고 다른 농작물도 지으며 일방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면 할 일이 많으니까 자기와 같이 흙 속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그것도 좋지. 이거 보세요.
과수나무를 심으면 과실이 열 때까지는 아무 수입이 없을 터이니 꿀벌도 먹이고 양잠도 해야 돼요. 다른 일꾼을 쓰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두 사람이 노동합시다. 과수제법법을 연구한 적에서 잠대에 내놓던 양 끄았다. 병화는 처음은 농담으로만 들었던 것이 차차 진검해지는 누이의 말을 듣자 다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그것도 좋다. 해보자. 하고 누이가 아주 철저한 노동자가 되어야 해요. 남의 집 담사리처럼. 하고 다짐을 하여도 그래, 염려 없다. 꼭 해보겠다. 하고 쾌히 응낙하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어디 농업학교 출신인가? 하고 누이의 턱 모르고 열중하는 태도가 우습고 천진스러웠다. 그뿐 아니라 어서 돈 있는 집에 장가나 들게 중매하라고 조르고 싶은 맘만 가득하였으나 그 누이의 태도에 어디인지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고 농장 계획에 대한 자세한 예산을 귀 밖으로 들으며 대답만은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년, 2년에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루해서 하겠니? 병화는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 하여 참다 못해 한마디 내놓고 말았다. 누이는 놀란 듯이 병화를 바라보며 그 표정이 점점 굳어지며 아니, 오빠는 내 말을 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찬성하는 척하고 나를 놀릴 셈이지요? 하고 말소리가 가늘면서도 힘이 있었다. 아니야. 병화는 누이가 자기를 가엾게 보는 듯한 그 표정과 말에 일변 놀라며 취소하듯 손을 흔들었다. 아직 오빠는 더 고생을 해야겠어요. 하고 더 입을 열지 않았다. 병화는 조금 무료하여 앉았다가 일어서 나왔다. 사람이란 고생을 하면 자연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오빠는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 고생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되고 마는 사람이야. 하고 누이는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병환이가 한 걸음 한 걸음 타락해감을 뉘우치게 할 수 있으랴 하고 한탄하였다.